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시가론 경기체가 제5장 경기체가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전시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전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 배우셨던 이제 과목이 고전시가 강독이죠. 고전시가 강독. 고전시가 강독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작품들을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본다면, 이 고전 시가 론에서는 이런 고전 시가들에 대한 어떤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 고전 시가론의 제5강 경기체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체가는 264쪽에 이제 나오지만 이 경기라는 것은 이제 광경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경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는 광경이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264쪽에 보면 첫째 줄 나오죠. 264쪽 첫째 줄에 경기체가는 고려 말에 형성되어서 조선 중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대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창작된 시가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경기체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체가는 거기 265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거기 둘째 줄부터 좀 볼까요? 경기체가는 고려 말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 생겨난 연장 형식. 그러니까 장이 이어진다는 거죠. 이을 연자니까 연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서정시가라고 나왔죠.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한림별곡을 효시로 꼽는다. 한림 제유가 지은. 여기 지금 효시할 때 이 한자 효는 울릴 효자입니다. 울릴 효. 그다음에 시는 화살시죠.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화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효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경기체가에서 이제 전대절과 후소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소절. 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전대절과 후소절이라는 것은 앞부분이 좀 더 어떤 내용에서 많은 내용이고, 뒷부분이 좀 작다는 거죠. 284쪽을 잠깐 펴보시면, 284쪽을 펴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경기책 한림별곡 제1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원순문 인노시 공로사륙 제1장 보세요. 이정원, 진아님, 쌍운주필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시장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4줄이죠. 그 다음에 옆 부분에서 또 3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좀 더 크다고 해서 전대절이라고 하고요. 뒷부분이 좀 작다고 해서 후소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의 뭐 명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경기 하여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5쪽의 2번 경기체가의 명칭의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경기 하여가라는 이 하여라는 것은 어떻다는 뜻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게 경기 하여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경기체가는 그 266쪽을 좀 펴보시면 266쪽 1번 경기체가의 갈래라는 부분이 있어요. 1번에 거기서 6째 줄 내려가면 사무라란 말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이 사무라라는 것은 무엇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상이 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물하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그 희노애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노래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8쪽에 경기체가 향유 계층이라고 나왔죠. 향유. 이 향유라는 것은 누린다는 뜻이에요. 누린다. 이 경기체가를 누리는 계층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70쪽에 가면 이제 경기체가의 뭐 성립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272쪽에 가면 경기체가의 사적 전개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가 형성기. 이 경기체가는 고려 말에 그 형성이 돼서 조선 건국까지 이제 주로 가리키는 거죠. 이 시기가 형성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274쪽에 보면 전성기가 나오죠. 전성기. 보통 이제 조선 초에 이제 경기체가가 유행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이 지어지는 전성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5쪽에 가면 쇠퇴기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경기체가가 조선조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더 이상 이런 악장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문의제도 이런 그 문화권이 확립이 되면서 살인파에 의해서 맹렬한 비판과 공격을 받으면서 힘을 잃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76쪽에 경기체가의 그 형식과 내용이라고 나오는데 277쪽으로 이제 보면 이 경기체가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가 그런 예술적 공예 세계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81쪽으로 넘어가면 예술적 허의 세계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과 허를 합해서 공허가 되는 거죠. 이 공이라는 것은 비어 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emptiness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허라고 하는 것은 비러자인데 이것은 이제 potentiality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비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의 비어 있음이죠. 잠재적인 가능성으로서의 비어 있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라는 것이 이렇게 컵이 비어 있어요. 컵이 비어 있다는 것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비어 있는 거죠. 또 책상에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거죠. 비우면 채워지는 그런 개념이 이제 허라는 의미고, 이 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그 비어 있다는 거죠. 비어 있어요. 그래서 277쪽의 그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에 작은 것을 결합하면 큰 것이 만들어지고 물질과 물질은 결합할 수 있으므로 크기가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무한대. 이 무한대는 수학에서 이렇게 표시하죠. 발자 모양으로 생긴 그런 이제 무한대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278쪽으로 넘겨보시면 그 마지막 단락에 문명의 역사는 거대 세계. 이게 이제 매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소 세계. 이게 마이크로죠. 그래서 이 거대 세계는 일종의 천손 강림이죠. 하늘의 손자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고요. 이제 이 그 마이크로는 지계 용출이라고 해서 그 제주도에 가면 삼성열이라고 있죠. 삼성열. 새 성씨가 나온 구멍이라는 뜻인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삼성열에 가면 땅이 있으면 이게 움푹 파인 곳이 이렇게 있어요. 세 명의 성씨, 삼성이죠. 혈은 구멍열자고. 이곳에서 이제 고을라, 부을라, 양을라가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삼성열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예술적인 허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는 뭐 그냥 그런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뭐랄까요, 경기체가를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고, 사고, 폭 이런 것을 좀 넓혔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84쪽에 가면 연장과 염해 형식이라고 나오죠. 284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연장, 장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1년, 2년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을 나누는 것을. 그래서 이제 연장을 이제 분장이라고 돼요, 분장.
나눌분자 써가지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요. 그래서 거기 그 284쪽에 위에서 6째 줄에 보면 장은 진행 기능, 개괄 기능, 분단 기능 등을 하고 염은 후렴이에요. 이런 경기체가 이런 데서 염이 나오면 다 후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조, 의미 확장, 그다음에 장면 전환, 진행, 조흥, 흥을 돋는다는 거죠. 조흥. 그다음에 매개, 그다음에 개괄 이런 기능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85쪽에 그 보시면 첫째 줄에 위 경기 어떠한 이꼴이 나왔죠? 위 경, 이건 경치경자죠. 기, 그것이 어떠한 이고 어떠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기는 그것이란 뜻이에요. 어떠합니까? 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염의 구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후렴구인데, 거기 5째 줄 나오죠. 밑줄 치세요. 한림별곡에서 염이하는 구실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면 전환 기능과 개괄 기능인데, 이것을 통해서 부채화와 의미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후렴구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85쪽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 한림별곡은 8개의 장이 연속되는데, 거기 둘째 줄에 있죠. 한림별곡에서 노래하는 대상은 글솜씨, 독서, 글씨, 술, 꽃, 음악, 선계, 신선의 세계, 근해 등이다. 라고 나왔죠. 보통 이제 근해장은 추천이라고도 이제 표현해요. 근해를 다른 말은 추천이란 말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전대절과 후소절이 286쪽에 나오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39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전기체가라고 하는 것은 396명이다. 이거는 3음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단위가 3개, 1, 2, 3으로 3개의 단위로 되어 있고 이 3개의 단위가 각각 2개씩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396명의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쭉 그 경기체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284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장에 원순문, 그 다음에 인노시, 공로사료. 그러면 원순이라는 사람의 문장, 2개를 나눠줬죠. 인노라는 사람의 시, 공로라는 사람의 사륙 변여문. 자,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이 되죠. 자, 그리고 원순문, 인노시, 공로 사륙. 요게 이제 3음보가 되죠. 네, 그런 것을 이제 396명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어떤 그 용어로 이제 나왔고요. 289쪽으로 넘겨오시면 289쪽에 추상과 개괄의 형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289쪽입니다. 추상과 개괄의 형식.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290쪽을 좀 보시면, 290쪽을 좀 보시죠. 거기 이제 보시면 290쪽입니다. 거기 그 2번째 단락의 5째 줄에 원순문, 인노시, 공로사력을 보면, 유원수는 문장, 이인노는 시, 이공로는 사륙 변여문. 사륙 변여문이라는 것은 4자와 6자가 이렇게 이렇게 네 글자가 있고 쭉 가다가 다시 6글자가 나오고 한자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사륙 변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수 있는 성격적인 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프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가 상품을 어떤 대명사죠. 고가 상품에 브랜드가 있는 대명사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김앤장 이러면 어떤 변호와 관련된 그런 곳의 대표적인 단체라든가 또 이미자, 가수 이미자라고 하면 뭐 동백아가씨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과 개괄적인 것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어떤 대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추상과 개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291쪽의 5째 줄부터 보면, 그래서 첫째 경기체가는 5개에서 8개 장이 중첩되어 한 편을 이루는, 자, 연장 형태 밑줄 치세요. 연장 형태. 첫째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둘째 동그라미 치시고, 개체와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추상과 개괄이 이중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개괄이라는 것은 그걸 이제 아웃라인을 잡는다는 거죠. 셋째는 전대절 후소절. 그다음 넷째는 이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염이 사용되고요. 그다음 다섯째는 음보가 삼복격, 삼음보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염은 변형된 사복격. 그러니까 이 사복격이 사음보죠. 이것이 변형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 내용으로 가보면요. 자, 1번이 도학 찬양이에요. 경기체가는 이제 이런 도를 되게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죠. 자, 292쪽으로 넘겨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문의 제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문의 제도.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서 이제 이 도를 실어 나른다는 거죠. 문의 제도라는 게 이 문장이라는 거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도를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으로서 도를 실어 나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가 나오는 것이고 292쪽에 보면 이제 오륜가 연영제국 나왔죠. 그러니까 남녀의 만남을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가족과 가정을 중히 여기는 것이 유학이다. 오륜가에서 노래하고 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노래한 것이 이 연자는 잔치 연자예요. 연형제국 할 때 연자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다음에 2번이 풍류 생활이죠. 이 풍류를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 시기의 어떤 풍류들, 그 시회 모임 같은 거, 풍류 생활. 자, 293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293쪽으로 넘어가시면, 거기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거기 이제 둘째 줄부터 보면 산수 자연을 따라 노니는 것, 풍악을 즐기는 것, 사회 모임 등은 모두 심신수양과 학문 정진을 위해서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퇴계 이황 선생님이죠. 도학자의 눈에는 사대부의 풍류생활 노래한 한림별곡은 거기 이제 보면 긍호방탕하고 그다음에 설만 희압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군자가 성상할 바가 못 된다. 이 긍이라는 것은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자랑한다. 자랑할 긍이 거기 써보세요. 그 293쪽에 6째 줄에 나오죠. 호라는 것은 호걸이에요. 호걸. 방탕은 방탕하다는 말 있죠. 그 다음에 설은 더러울 설자입니다. 더럽다. 많은 거만하다. 그 다음에 이 압은 익숙하다는 뜻이 있어요. 익숙한 압이죠. 희는 이제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긍호방탕이나 설만이 압은 너무 잘난 체하고 거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상할 바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혹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적인 그런 그 행동의 발로다. 자, 293쪽에 그 한림별곡 제8장 나오죠. 거기를 보시면 당당당 당추자 조엽 남기 나오죠. 이게 이제 나무 이 남기라는 것은 이제 나무를 가리켜 남기라고 나오죠. 나무에 이렇게 써보세요. 붉은 실로 홍그리 이 그리라는 건 그네입니다. 그네를 맨다. 혀고시라 밀고시라. 그러니까 밀고 당긴다는 거죠. 혀는 뭐 당긴다, 밀다. 정소년 나오죠. 위 내가 논데 남갈시라. 그 고어에서 리을시라라고 이렇게 쓰이는 것은요. 이걸 의구영음이라고 해서요. 뭐뭐 일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일까 두렵다. 계속이 돼요.
그래서 이 한림별곡은 남녀 애정을 노골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학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 294쪽에 자기 과시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잘난 체 한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 과시라는 말은 잘난 체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잘난 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배를 가서 자연 속에 거닐면서 포부를 도래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서 고향에서 한가로이 자연을 벗하며 사는 생활. 활로. 이 활로라는 것은요. 자기가 두 줄 내려가서 벼슬길이라고 써보세요. 벼슬길. 이 벼슬길을 이제 우리가 환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로 쓰면 이제 벼슬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이 노라는 게 길로자죠. 길로자. 일종의 이 환로라는 건 벼슬과 관련된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잘난 체 하는 이야기다. 거기 그 불원곡은 이제 정극인이 호가 불원, 그러니까 근심 없는 집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정극인이 지은 그 작품이죠, 경기체가. 그래서 이 작품은 그 밑에 보면 불우한 정극인이 지은 작품이고, 오랫동안 관직 생활한 그는 70세에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그 태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으로 쭉 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송도 송축입니다. 295쪽을 넘겨 보시면 송도. 이 송도 송축은 비는 이야기 빌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실령 있게 비나이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국가의 위대함 첫째 줄 나오죠. 영원함, 군주의 신성함, 은덕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이 불교 찬양입니다. 자, 이 경기치가는 주로 고려 말에 이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교를 찬양하죠. 물론 이제 조선은 숭유억불이죠. 유교를 승상하고 불교를 억제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불교에 대한 탄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왕실이 안정되는 시기에 이런 때 가서 이제 특히 이제 숙부가 조카를 내쫓고, 그러니까 수양대군, 이제 숙부라는 게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죠. 그리고 이제 집권하는 이게 이제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혼란을 겪죠. 그래서 도덕적 결함. 영어로 이제 플로우란 말 쓰는데 결함을. 그래서 이런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출발한 세조 정권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불경에 관한 자기 어떤 죄에 대한 회개죠. 뉘우치는 거. 그래서 이제 불경 같은 것을 상당히 간행을 많이 했다고 나오죠. 특히 세조 수양대군이. 그래서 불경 찬양하는 노래들을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미타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찬이 붙은 것들은 다 이제 불교를 찬양하는 거죠. 거기 그 297쪽에 보면 기우 목동가 나오죠. 소를 탄 목동이죠. 이 소는 그 불교 관련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승려 지은이 지은 것인데 작가가 자신이 지은 그런 정멸 시 중론을 이제 경기체가로 지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불교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73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73페이지 도표가 하나가 나오는데 시대발 경기체가. 이 경기체가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이 작품하고요. 그다음에 작가하고요. 주제를 꼭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몰라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특히 경기체가에서는 이 별곡이라고 하는 것이 경기체가에서 좀 많이 있어요. 다른 거에 비해서 별곡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별곡이 있어요. 거기 273쪽을 보시면 273쪽에 거기 보면 이제 1번에 한림별곡, 2번에 관동별곡, 그 다음에 3번에 죽계별곡, 4번에 상대별곡, 5번에 9월산별곡, 화산별곡
이게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별곡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별곡. 이 별곡이 무려 8편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림별곡은 한림제유. 이 제유라는 것은 여러 유학자란 뜻이에요. 저 간종별곡 안축, 이것도 사대부의 풍류. 죽계별곡도 풍류. 상대별곡은 사대부의 가시. 이 상대별곡의 4번의 이 상대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사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리빨 지는 곳이라는 거니까. 자, 사대부의 자기과시. 9월산별곡 가문의 긍지. 화산별곡 송도 송축. 나오죠. 그 다음에 가성덕 5, 6인가 7, 8번 도학이고요. 15번으로 가면 부러운 곡은 송도 송축. 이것은 이제 정극인의 경기체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극인이 지금 가사가 뭐죠? 이건 상춘곡, 봄을 감상하는 노래.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제 10번 서방가, 불교 노래죠? 서방정토. 그 다음에 11, 12, 13을 보면 다 찬찬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타찬, 안양찬, 그 다음에 미타경찬, 이렇게 찬찬찬이 나오면 불교. 그 다음에 기후목동가라고 나왔죠. 14번에 소를 타고 가는 이제 목동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불교적인 의미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체가 이제 쭉 한번 큰 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체가를 끝냈으니까 약장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